자, 두 번째 광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디솔브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항산화, 항노화 영양제 코큐텐인데요. 제가 애묘인이었어요. 고양이 3마리 키웠고 한 마리 이제 하늘나라 보냈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죠. 항산화, 항노화를 위한 건강식품들 많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제품들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인간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사는 반려동물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메디솔브의 코큐텐은 반려동물 무병장수 시대에 맞춰 출시된 제품인데요. 반려동물들도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 보입니다. 활동이 줄어들고 밥 안 먹고 털 계속 빠지고 근데 살은 쪄.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다리 같은 데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걷고. 네, 흐릿한 눈, 구취, 치주염, 숨에 헐떡거림 등이 심해집니다. 노화가 시작된 반려동물에게 필수 영양분을 손쉽게 챙겨줄 수 있는 메디솔브의 코큐텐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봉되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사료나 물 등에 적당히 타주시기만 하면 끝나고요. 게다가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나라에서 특허 등록으로 인정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김용민닷컴에서 코큐텐의 가격은 정말 저렴합니다. 현재 검색되는 메디솔브 코큐텐 최저가가 30g에 23,900원이고 네. 그런데 김용민닷컴은 2배죠. 60g이 무려 3만 원입니다. 원래 계산대로 하면 거의 5만 원 가까이 그렇죠. 돼야 되는데 네, 47,000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김용민닷컴에서는 60g이 3만 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진짜 아끼지 않거든요.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자식이죠. 밥그릇 그러니까. 하나에도 막 몇십만 원짜리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런데 요거 한 방을 떨어뜨려 주시면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저거 얼굴에 바르는 건지 알고 처음에 오늘은 화장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특허 등록으로 인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려동물들 우리보다 빨리 가잖아요. 맞아요. 우리 7살이 반려견들. 네, 맞아요. 7살, 1년이. 제가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걷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걸어요. 아니, 이 어르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했더니 105살 되셨다고. 17년 사셨다고. 저희 고양이도 15살 됐으니까 갔으니까 7, 5, 30, 105살에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넜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걸 더 빨리 알았다면은 그래도 한 1년이라도 더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에 그런가 봐요. 저는 사실은 강아지,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옆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시댁에 키우는 강아지가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분양을 해주신 건데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봤는데 요즘 못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크게 정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그 오랜 세월을 봤다고 마음이 되게 쓸쓸한 거 있죠. 맞아요. 이제 못 걷는다고 하니까 그럼 저 자리에서 저렇게 이제 얼마를 못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아마 키우시는 분들은 더한 것도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넌 우리 멍멍이 때문에 온 가족이 그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내 막내가 간 것처럼 다들 말을 못 이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서 새 가족을 못 드렸어요. 저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보다 낫다고 느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이제 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근데 이 정이 너무 무섭고 보내고 난 뒤에 후유증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는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호텔 보니까 특급 호텔인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기 강아지한테 줬던 계집이 있대요. 네. 그 호텔 객실 안에는. 우와. 그래서 하룻밤이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기 가족이니까 그것도 선택의 기준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내 가족한테 저렇게 큰 게 2만 원, 3만 원 이러면은 투자할 만하죠. 네. 그렇죠. 좀 좋아진다고 하면 맞습니다. 메디솔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오영래 씨가 오늘 평소와 다른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네. 오늘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인쇄도 하고 기사도 밑줄 그어 읽어보고 제가 아무래도 또 엄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오세훈 씨가 이제 지금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오세훈 인강 예산 36억인데 광고비 따로 16억을 지출했다. 아니 무슨 인강.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인강을 얘기인가? 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인터넷 네. 강의. 서울로. 자, 서울시가 소외계층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사교육 업체에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서울런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6억을 썼다는 게 16억? 밝혀졌습니다.
이게 오세훈 인강이라고 해가지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서울러는 전체 예산의 44%를 쓴 거예요. 네. 총 책정된 예산이 36억인데 그중에 이제 16억을 쓴 거니까 지원된 예산의 44%를 썼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강에 쓴 돈은 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6억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디에 썼나 보니까 다 광고에 썼어요. TV 광고에 10억, 지하철 3억, 신문 지면, 네이버 배너 기타 등등에. 아니 콘텐츠에 써야지 왜 그걸 광고에 씁니까? 이거는 결국 이 사업을 벌임으로써 광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봐달라. 정작 그래놓고는 이 인강 사업 돈 들이면 뭐 무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미 서울 시민들이라면 한 번 맛봤던 광고 맛이죠. 모든 예산의 진짜 3분의 1 이상을 광고로 지출하는 그런. 이 박은경 서울교육단체 협의회 상임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가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사교육 업체 인강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펼치는 자체가 이건 예산 낭비다. 그런데 효과도 크지 않다. 심지어 이거는 세금 낭비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없나 봤더니 지금 11월 1일 기준으로 서울런에 가입해서 학습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이 7,118명인데요. 이 중에 서울시가 대상으로 잡았던 게 저소득층 네, 뭐 맞아요. 이런 그렇지. 다문화 학생들이었잖아요. 11만 4,829명 이 대상으로 이 서울런이라는 프로젝트를 홍보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6.2% 정도밖에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가입해서 심지어 계속 듣는 학생은 거의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가입률도 한번 6.2%밖에 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16억은 36억 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다른 예산이라는 거예요. 홍보 예산이다. 그럼 이 16억은 세금 아닙니까? 솔직히 16억도 세금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게 2030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2022년도 내년에 서울런 예산으로 168억 원이 그러니까 올해보다 4.7배가 늘어난 수치로 예산이 잡혔어요. 그럼 어딘가에서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가 줄어들었나 봤더니 마을 방과 후 활동, 마을 돌봄 사업 등 그러니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48%를 감액해서 이거를 인강으로 배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엄마들이나 서울 시민들에게 합의된 것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취지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강의를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친구들이 돈을 대신 내주니까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했는데 참여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하네요.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인강이라는 거는 사실 코로나 시국에 좀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인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이제 교육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인강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됐지만 네. 이 코로나가 영원히 갑니까? 그리고 줄인 예산에서는 결국 살아있는 체험학습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 빠지는 거니까 48%나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나 실용성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인강보다는 대면 수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 뭐 조심하면서 더 많이 늘려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의 4.7배, 5배를 늘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니즈가 필요한 돌봄이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은 50%를 줄이고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강의도요.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교육이 전무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언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기초 학습을 위한 1:1 코칭이나 그런 게 필요했을 수 있는데 인터넷 강의가 안 먹힌 거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고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서울런 듣는 사람이야 라는 걸 누가 알려주고 싶겠어요. 지금 이게 소외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나. 인터넷 강의가 필요하고 특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계층의 어떤 학습 격차가 심해져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는 건 알겠는데 서울런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알리고 싶겠습니까? 서울런 나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약간 날카로운데요 저게? 이거는 이 소외계층에 대한 정서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고 그렇네. 우리가 지금 뭐 LH에 대한 혐오, 뭐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소외계층에게만 뭔가 주는 거야. 무슨 우리 또 그 카드 있죠. 애들 밥 사 먹을 수 있는 카드. 맞아요. 누가 그 카드 내밀면서 기분 좋게 밥 사 먹는 아이들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식의 복지 정책은 저는 정말 수준 이하다. 이거는
너는 가난하니까 이런 지원 받아서 가난을 인증해라라는 정말 우리가 이제 타파해야 될 복지 정책의 어떤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입률이 이렇게 낮았던 거거든요. 6.7%.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원인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만약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데 내가 인터넷 강의 다른 애들 뭐 어디 메가 땡땡 뭐 어디 땡땡 듣고 있는데 나는 서울론 듣고 있는 거 얘기를 안 하겠죠. 나 같아도 안 들을 거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이유가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을 방과 후 학교랑 마을 돌봄 사업에서 지금 절반 가까운 예산을 감액했는데 사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마을 방과 후 학교, 마을 돌봄 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애들은 이 소외계층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남겨진 시간을 얼마나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돌봄 사업을 통해서 정말 1대1로 인터넷 강연가 아니라 진짜로 실질적으로 교육의 어떤 효율이 상상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진짜 진행될 수 있는 건 이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을 절반이나 줄였다는 데는 왜 그랬는지 반드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저는 더 훨씬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 서울론이요. 아까 메가땡땡 말하는 강남에 되게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하는 강의를 비용을 내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서울런이라고 따로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바우처로 그냥 뭐 예를 들어 요즘 QR 같은 거 다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QR로 인증해서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을 만들면 지금 신민정 평론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뭐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QR도 할 수 있고 문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그런 방법 특정 없었을까? 기업이나 특정 회사나 학원에 뭐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만 뭐 예산을 다 준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서 결국엔 그런 강사들 그런 학원 사업자들에게 돈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돈을 쓸 거면은 네이밍해서 광고에 16억 쓰고 강사비 뭐 이런 주체 진행하는데 20억을 썼다는 게 과연 정말 의미가 있을까? 아이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서부터 저는 이 정책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소외계층을 진짜 위한다면 소외계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또는 학교 가지 않았을 때 진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던 또 하나의 기사에서 이게 되게 맥락이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이 소득에 따라서 지금 교육의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일을 이제 부모가 계속 일을 하고 아이가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돌봄이라든지 정서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교류가 적어지면서 생기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교육으로 인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극과 극의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값과 밑에 값을 비교를 했을 때 밑에를 좀 올리자는 거죠. 기본적인 이것을 충분히 공교육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전혀 그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너무 쓸데없이 다른 부분에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돈을 48% 감액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지난주에 했던 우리 논산 방과 후 교실 같은 데다가 이 돈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친구들은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을 돌봄 사업 방과 후 학교 같은 데에서 48%를 감액하고 이름을 따로 지어서 광고에 절반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소외계층만 따로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정말 이 복지에 대한 사고,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한 사고 자체가 기본 바탕부터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고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금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론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 저는 이제 일타 강사가 없었듯이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원 가서 없었고요. 저희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또 학원이 불법이었어요. 심지어 사교육이. 그래서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남과의 격차를 줄여주는 건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최적화된 맞춤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대1 맞춤 교육을 받으니까 낮아진 걸 높이게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수준을 올려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기보다 어쨌든 시험 점수를 보자면 그런데 대중화되어 있는 강의는 사실 EBS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강의가 굉장히 많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교육 컨텐츠가 필요했던 건데 일타 강사들 강의를 듣는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인기가 많다는 거지.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가거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거나 하는 건 아닌데 아까 지금 신민정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심함이 부족하거나 보통 이런 걸 할 땐 데이터 분석이 첫 번째인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조차가
조사가 안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세심함도 문제인데 복지 정책의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에게는 너도 똑같은 거 듣게 해줄게 대신에 너 가난을 인증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런 후진 복지 정책 자체가 저는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다 문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양질의 교육 또는 뭐 비싼 교육들 너도 받게 해줄게라고 하고 싶으면 서울시가 얼마든지 바우처도 제공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이 또는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마을 돌봄 필요하고 어떤 개개인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걸 이렇게 50% 가까이 삭감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외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걸 빼앗으면서 그냥 뭐 사탕 하나 주는 정도? 저는 그런 복지 정책이 아닐까. 얼마 전에 저희 꼬마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말하자면 나머지 수업? 네. 그걸 시작해서 선생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 멤버인데 괜찮니에요? 그래서 뭐 저는 괜찮다고. 사실 나머지 수업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성적이 낮은 아이를 골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3학년짜리들이 뭐 시험을 몇 번이나 받겠습니까? 2년이 코로나였는데 네. 3년 중에서. 근데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때는 50명이 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고마울 때가 있었는데 25명인데 6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좋대요. 선생님이 일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체험이고 여기 이 기사에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요 영유아 월 양육 비용이 가구 소득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얼만큼 쓰느냐 봤더니 대략적으로 3배 정도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저 엄청난 차이 많이 나죠.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 비용에 더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거나 의료비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건 꼭 써야 되는 거니까. 어디에 차이가 있었냐?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이라든지 여가 문화생활비, 체험활동비 이런 데에 더 많은 돈을 쓰니까 아이들이 먹고 다치고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많은 공공의료 서비스도 맞는데 결국 아이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여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래 생활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정서 발달. 그러니까 인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대면하고 그치. 교류하고 이런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을 삭감했다는 게 그리고 인강에 투자했다는 게 이게 너무 거꾸로 가고 있고 너무 아이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 롤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저 나이 때. 왜냐하면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앞에 간 뭐 예를 들어 대학생 오빠 아니면 사회 초년생 언니 오빠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나서 얘기 하나 듣는 것만으로. 사실은 사춘기에 지나간 아이들이 부모 얘기 듣나요? 부모 얘기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겠어요. 근데 형아들 얘기나 언니들 얘기는 굉장히 와닿을 수 있거든요. 잘 듣더라고요. 우리 꼬맹이만 봐도. 자기보다 2-3살 많은 사람이 제일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했던 건데 오히려 대면할 수 있거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줄어들고 와이드하게 대중적으로 그냥 쏟아붓는. 이 서울런이란 프로젝트로 홍보를 하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의 공약으로 걸었고 뭔가 자기의 프로젝트를 난 이렇게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어떤 그런 욕구를 보여주기 위해는 좋았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실효성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효율성에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 인강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강 필요하다면 만들어야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아이들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등급으로 나누는 식으로의 어떤 복지 정책은 안 되고 그리고 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마을 돌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왜 지우려고 했는지 혹시 누구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지 그래요. 이런 그 지적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게 시험 잘 보는 것도 있지만 요즘 애들은 길을 찾아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나 아니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나 꿈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어른들이 만들어주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얘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요, 자동적으로. 근데 무언가를 보여주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이. 왜냐면 우리 아이가 저는 바이올린을 만약에 배우게 해줄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 근데 우리 아이가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알거든요. 맞아요. 내가 바이올린을 안 해봤으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재능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알고 흥미를 발견하게 하는 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정말 이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투자를 하고 정말로 지원을 하고 싶다면 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기회
문제 또는 정말 다양한 문화 또는 필요한 문화에 대해서 자기 적성과 자기 흥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제가 엊그저께 오정TV에 뇌박사 장동선 뇌박사님이 장동선 출연을 박사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어떻게 하면 박사님 아이를 똑똑하게 키울 수 있나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뇌가 똑똑해지는 건요. 좋은 경험들이 쌓이면 맞아요. 우뇌든 자뇌든 골고루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요? 네, 뭐 어디 여행을 맨날 다녀라 이런 게 아니라 여행도 가면 좋겠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이에게 좋은 경험들, 좋은 기억들이 쌓이면 그게 곧 뇌가 유연해지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우리보다 하루가 훨씬 긴데 우리는 세월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똑같아서 그렇다면서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저한테 여행을 갔다 오면 3박 4일이어도 그 3박 4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느냐. 뇌는 그렇대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장시간 오랫동안 기억을 해놓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매일매일 쌓아두면 그게 결국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뭔가 되게 와닿고 맞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정서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게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는 좋은 경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사 집안에 의사가 많이 나오고 음악가 집안에 음악가가 많이 나오는 건 DNA도 있고 소질도 있는데 본계교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계. 네. 그러니까 사실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 뭐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사실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쵸. 그리고 배우는 데는 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턱들을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쩌면 또 이제 뭐 대학도 자꾸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저출산 애들도 귀한데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줘야죠.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에 4개 대학이 더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요? 국립대를 나왔는데 그 학교도 없어질 수 있다는 아, 소문이 정말요? 하다 하니까. 국립대마저도. 네. 아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살아남는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지방인데도. 그러니까 살아남는 대학들은 뭐냐면 특이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성화 대학. 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무언가. 그러려면 그런 교수님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김용민 PD가 말씀하신 60년대, 70년대 노트 가지고 아이들 강의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강의할 수 있는 곳. 그러면 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클 때 아까 문화전 얘기하셨는데 여행을 가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는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한 경험이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는 게 어쩌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래, 방법일지도 그러면 모르겠다 이제 우리 싶어요. 오세훈이가 폼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까지죠,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6월 말까지. 근데 또 할 수 있지. 왜요? 또 나오면은? 또 나오면 할 수 있지.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좋겠네요. 1년밖에 안 네. 남았었기 때문에 아마 재선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에 가장 큰 비중을 그쵸. 두고 36억 중에 16억을 홍보해두는 정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재선하겠다는 의지로. 그러네요. 의지가 강력하시네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셨다가는 우리 애들이 지금 다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래요. 네. 교통방송 망하게 생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 어제 보셨어요? 버스 기사한테 봤어요. 보내는 메시지에 서울시 그리고 운수사 메시지 해놓고는 교통방송 절대 틀지 말 것. 아, 단체 메시지로?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인 라디오 방송을 틀지 말라는 얘기였다라는 정말 깊이 들 수 있는 그 무슨 아니 근데 그러면 공산주의야? 그거를 공문을 맞지. 내려보낸 거예요? 내가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메시지로 그 왜 그 액정으로 뜨는 이 문자 메시지로? 그 문자 메시지로 우리 그 왔지. 티머니 카드 띡 하고 찍잖아요. 응. 그럼 화면에 잔액 뜨고서 뭐 뜨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창이 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몰랐네. 카드 리더기 같아요. 카드 리더기 그 공지, 그 조그만한 그 금액 나오는 창. 아, 이게 손바닥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나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랑 똑같은 거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뭘 하든 절대 듣는 틀지 말 것. 듣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아, 그쵸. 그거는. 그것도 역시 저 안타깝네요. 오세훈이 네. 적당히 이제 사람들 눈속임만 하면은 홍보로서 눈속임만 하면은 나는 훌륭한 시장, 능력 있는 시장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TBS가 궁금해서 틀어본 기사님도 있었을걸? TBS가 뭐길래 그치, 보지 말라고 할까? 안 틀다가 안 틀다가 궁금해가지고 나 같으면 진짜 틀었을 뭐 것 하는데 같아. 이걸 보지 말라는 거야? TBS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선호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교통방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서울시 교통방송. 아, 왜냐하면 교통방송이 꼭 필요한 게 통신원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신원분들이 CCTV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유 때문에 막히는 경우 있잖아요. 교통방송 통신원들이 가장 정확한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방송을 반드시 듣고 저도 낯선 곳에 가면 이유를 모르게 막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럼 할 때는 알려줘요? 제일 빠른 데가 교통방송이야. 네. 그럼 앞으로 전 TBS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오히려 홍보가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참 이게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제가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은 무능한 정당입니다. 정말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정당이에요.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내년 대선에. 국민들은 매번 그거를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를 찍어 보시고 다음에는 된장이 되겠지 하고 또 밀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은 제가 봤을 땐 부재불능이에요. 희망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정말 수많은 뭔가 이익과 욕망이 막 얽혀져서 있는 곳인데 마치 그게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처럼 그 어르신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전 정의가 절대 밥그릇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 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정의로 싸운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자기 밥그릇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의 강도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요. 밥그릇, 민주당도 밥그릇 걸고 싸우라고요. 민주당도 밥그릇 싸움인지 정의로 싸우는 건지 사실 모르겠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해요. 대선에서. 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사실 정치평론가 분들 귀동냥을 들을 일이 없잖아요. 이제 오시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본인만의 들은 얘기들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들으니까 짐작이 안 돼서 첫 번째 제일 궁금한 건 20, 30대 여성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성 예상이 전혀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부동층이 굉장히 자꾸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20, 30대 여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될 때 요즘에 이제 섀도우 캐비닛에서 그래서 만약에 신민정 평론가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시면 여기 계신 두 분이 옆에 서 계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잘 모르겠으면 아는 두 분을 보고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선택이 어떤 결론을 알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들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언제 20대 패널 모셔가지고 들어볼 기회 없나요? 그러니까요. 전에 우리 박가분 씨 한번 그쵸. 모셨었잖아요. 네. 저랑 동갑이십니다. 20대는 아니신데 20대에서 연구를 많이 그래요? 하시는. 그 나이가 그렇게 먹었어요? 네, 저랑 동갑이신데 20대에 대해서, 특히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여러 소리를 들어본. 저랑 친한 최경영 기자님은 여러 소리를 들으려고 최근에 등산을 다녀오셨대요. 그러니까 뒤로 앞에 가는 커플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5, 60대 아저씨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여론이 요즘 이렇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본인이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맞아요. 극과 극의 얘기만 듣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알 수 없는 표심이 많다라는 것도 느꼈고, 너무 그런 가짜 뉴스에 많이 현혹이 돼가지고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가 있다는 것도 느꼈고, 등산에 자주 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저는 택시를 타면 꼭 물어봅니다. 택시를 타면. 뭐 어떻게 물어보세요? 그냥 뭐 던지면 돼요. 뭐라고?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뭐 이재명 있어 뭐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뒤로 저는 이 말 이후로 한마디도 못 합니다. 안 해도 돼요. 네. 뭐 무슨 화천대유가 뭐예요? 그럼 화천대유가 네, 설명 다 했어요. 모를 때 아저씨들이. 그 택시기사분들이 또 방송을,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모르시는 많이 게 없으시고, 저는 그래서 가끔 그분들 말하자면 그냥 일상생활인들이시잖아요. 시사평론 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야의 고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YTN 사장이 만약 되면은 전국의 그 시사평론가 오디션을 한번 저 그거 한번 해봤으면 한번 좋겠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뭐 뽑아주지 않아가지고 말았는데
김용민 TV에서 하면 되잖아요. 좋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모 청년 사업가가 간지 대회라는 걸 했었어요. 간지 대회. 네, 그게 이제 넷상에서, 그러니까 SNS 상에서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물건을 파는 회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얼마나 멋있는가를, 간지가 얼마나 나는가를 뽐내는 대회를 했었는데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2의 고수들이 있잖아요. 애들 그쵸. 중에도 옷 잘 입고 화장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봤었는데 시사평론도 그렇게 하면 좀 재밌고 기발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럼요. 맞아요. 그렇죠. 다양한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요. 그 시선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시선이. 네, 애엄마일 때랑 아닐 때랑 하늘과 땅 차이인데. 맞습니다. 네. 피디님이 좀 많이 이제 한번 바쁘- 해보세요. 지금 다리 신발 깔창이 막 다 달아 없어져야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랑 같이 뛰시는 거 아니시죠? 왜 나한테 그래? 지난주까지는 그만하시라고 난리시더니 이번 주에는 지금 채찍질을 하고 상황이 계십니다. 좋지 그럼 열심히 미담 하자. 한 개 더 해도 돼요, 오늘은? 미담 뭐 있습니까? 미담이요?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뭘 해야 되나 너무 지어내면 안 되고. 9시 반인데 하는 미담 9시 반인데. 건가요? 네. 9시 반이네. 안 돼. 네. 오늘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음 주에 합시다.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엔 2개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생활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어쨌든 싫다고 TV를 끄거나 라디오를 안 듣지 마시고 잘 듣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특히 이제 애 키우는 엄마들은 이런 5년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맘스시사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